여러분, 혹시 밤에 잠들기 전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하고 후회한 적 있으세요? 50대가 넘으면 이런 생각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달랐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며 평생 도전했던 그의 삶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후회 없는 삶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6가지 진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실용적인 인생 조언이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50대가 되면 주변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나이에 그걸 왜 해? 체면이 있지. 공감되시나요? 나도 그랬습니다. 52세에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그들에게는 미친 짓으로 보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50대는 오히려 타인의 기대에서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이미 사회생활을 충분히 했고 자녀도 어느 정도 컸고 경제적으로도 기반이 있는 시기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남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그는 조선업 진출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현대는 자동차와 건설로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왜 배를 만드냐? 한국은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어 본 적도 없지 않느냐? 언론도 경쟁사도 심지어 내부 직원들조차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이 있죠. 해봤어? 해봤어? 이 단순한 질문 속에 엄청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실패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정주영 회장은 밀고 나갔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자 종이로 배 모형을 접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거북선도 만들었는데 왜 배를 못 만듭니까? 결국 대출을 받아냈고 세계적인 조선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그가 남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만약 체면을 차렸다면 오늘날 한국 조선업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자, 이제 실천 단계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지?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남의 시선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을 적어보세요. 배우고 싶었던 악기, 시작하고 싶었던 사업,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작은 것 하나를 이번 주 안에 실행해 보세요. 예를 들어 기타를 배우고 싶었다면 악기점에 가서 기타를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50대.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살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체면입니다. 특히 50대는 사회적 지위가 생겨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부장, 이사, 대표. 이런 직함들이 생기면서 우리는 그 직함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되시나요? 저도 처음엔 내 위치에 맞게 살려고 했습니다. 골프를 안 좋아하는데도 억지로 배웠고, 비싼 차를 사야 할 것 같아 빚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나중에 가장 큰 후회가 됩니다. 제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평생 요리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임원이 요리학원에 다닌다는 게 창피했던 거죠.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망설이다가 결국 60대가 되어서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는 말합니다. 10년 전에 시작했으면 지금쯤 내 식당도 있었을 텐데. 정주영 회장의 삶을 보면 체면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체면 때문에 꿈을 접지 않았습니다. 16세에 집을 나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당시 부모님과 친척들은 반대했습니다. 농사를 이어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서울에서 그는 건설 현장 노동자로 시작했습니다. 대학도 안 나온 시골 출신 청년이 무슨 큰일을 하겠냐고 모두가 무시했습니다. 주변에 수군거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집중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체면 같은 건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정주영이 체면을 차렸다면 어땠을까요? 농부의 아들이 건설업을 한다는 게 창피해서 포기했다면, 학벌이 없다는 게 부끄러워서 큰 프로젝트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현대그룹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체면이라는 것은 결국 남들의 시선일 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꿈을 죽이게 둘 수는 없습니다. 50대가 되면 오히려 기회입니다. 이제 증명할 것도 다 증명했고 잃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취업 걱정, 결혼 걱정, 육아 걱정 때문에 체면을 차려야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녀도 어느 정도 컸고 경력도 쌓였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입니다. 실천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체면 때문에 망설였던 일 하나를 실행해 보세요. 예를 들어 배우고 싶었던 춤이 있나요? 댄스 학원에 등록하세요. 나이 든 사람이 춤을 춘다고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시작하고 싶었던 유튜브 채널이 있나요? 오늘 첫 영상을 찍으세요. 조회수가 10개든 100개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체면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는 말년까지도 체면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85세 소떼를 몰고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재벌 회장이 소를 몰고 간다니 체면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에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직장인으로만 살아왔습니다. 나는 어디 갔을까요? 이런 공허함 느껴보셨나요? 저는 54세가 되던 해에 이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낯선 사람이 서 있더군요. 이 사람이 누구지? 직함을 빼고 역할을 빼고 나면 진짜 나는 누구인가? 여기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50대는 나를 재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60대가 되면 체력이 떨어지고 선택의 폭도 좁아집니다. 70대가 되면 건강 문제로 새로운 시도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50대는 아직 건강하고 경험도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지금 나를 찾지 못하면 평생 남의 기대 속에서 살다가 가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을 보세요. 그는 사업가이기 전에 도전하는 인간 정주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현대그룹 회장으로만 기억하지만 그의 정체성은 그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을 개척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 새로운 길을 여는 사람. 이것이 그의 진짜 정체성이었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소떼를 몰고 북한을 방문한 이유를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정치적 행동이나 사업적 계산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따랐을 뿐입니다. 분단된 조국을 연결하고 싶다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내고 싶다는 그 자신의 본성을 따른 겁니다. 회장이라는 직함이 아니라 정주영이라는 인간으로서의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이 그의 삶을 관통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익이 되든 안 되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겁니다. 역할이 아니라 본성으로 사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50대가 되도록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있나요? 회사에서는 상사가 원하는 모습으로, 집에서는 가족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친구들 앞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다 보니 가면이 얼굴인 줄 알게 된 겁니다. 한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노인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남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사회적 역할을 다하느라,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볼 기회조차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0분 동안 조용한 곳에 앉아 나는 누구인가 질문해 보세요. 종이와 펜을 준비하세요. 먼저 당신의 모든 직함과 역할을 적으세요. 부장, 아버지, 남편, 팀장,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지워나가세요. 이 모든 걸 다 떼어내고 남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아무것도 안 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당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 사람들을 돕고 싶은 사람. 좋습니다. 그게 진짜 당신입니다. 그럼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진짜 자신을 찾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후회 없는 삶이 시작됩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 나이가 몇인데. 이런 말들이 당신의 도전을 가로막고 있지 않나요? 저도 50대 초반에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나이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랬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면 실패하면 어떡하냐고. 안정적으로 살다가 은퇴 준비나 하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여기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50대의 도전은 20대의 도전보다 성공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일까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찰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20대는 열정만 있지 이런 자산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50대는 다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기가 됩니다. 정주영 회장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6세에 조선소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선 기술도 없고 전문 인력도 없고 시설도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자동차나 잘 만들지 왜 배를 만드느냐고 비웃었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도 거절당했습니다. 담보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주겠냐는 거였죠.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종이로 배 모형을 접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은행 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거북선도 만들었는데 왜 배를 못 만듭니까? 이 일화에서 중요한 건 종이배가 아닙니다. 56세의 나이에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겠다는 그 믿음입니다. 결국 그는 대출을 받아냈고 울산에 조선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만에 세계적인 조선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그가 나이를 핑계 삼았다면, 56세는 너무 늦었다고 포기했다면 오늘날 한국이 조선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도전의 나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자산이 됩니다. 정주영이 20대였다면 은행에서 상대도 안 해줬을 겁니다. 하지만 56세의 그는 이미 건설업으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 경험과 신뢰가 있었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도 가능했던 겁니다. 제 주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 친구는 58세에 IT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습니다. IT는 젊은 사람들 분야 아니냐고, 이 나이에 코딩을 배우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밀고 나갔습니다. 그의 강점은 젊은 개발자들에게 없는 비즈니스 감각과 고객 이해였습니다. 3년 만에 그 회사는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실천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미뤄뒀던 도전 리스트를 작성하세요. 배우고 싶었던 것, 시작하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종이에 적어보세요. 10개든 10개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를 고르세요. 가장 쉬운 것, 가장 부담 없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영어 공부를 하고 싶었다면 내일 당장 인터넷 강의 하나를 등록하세요.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번 주에 사업 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보세요.
악기를 배우고 싶었다면 악기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중요한 건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첫 발만 내딛으면 다음 발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번 달 안에 그 작은 것 하나를 시작하세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실패가 더 두렵습니다. 이제 재기할 시간도 없어. 쌓아온 것을 다 잃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저도 잘 압니다. 53세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밤잠을 설쳤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가족들은 어떡하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50대의 실패는 20대의 실패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위기 관리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20대는 처음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패닉에 빠집니다. 하지만 50대의 당신은 다릅니다. 수십 년간 크고 작은 위기들을 이겨냈습니다. 그 경험이 곧 회복 탄력성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철학을 보세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수많은 사업에서 좌절했습니다. 초기 사업들은 거의 다 망했습니다. 쌀가게를 했다가 망했고 자동차 수리업을 했다가 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번 일어났습니다. 현대자동차 포니를 개발할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엔진이 터지고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고 차체가 흔들렸습니다. 기술진들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된다. 이게 바로 실패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모든 실패를 다음 성공을 위한 데이터로 봤습니다. 엔진이 터졌다면 왜 터졌는지 분석했습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다면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찾아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한 가지씩 배웠습니다. 그렇게 쌓인 데이터가 결국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포니는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20대는 이걸 모릅니다. 한번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50대의 당신은 압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걸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50대 창업가들의 성공률이 20대보다 높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실패를 다루는 능력 때문입니다. 젊은 창업가들은 첫 번째 위기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창업가들은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이전에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는 55세에 새 사업을 시작했다가 1년 만에 큰 손실을 봤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6개월 동안 실패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2년 후 그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실천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년간 시도했다가 안 된 일들을 적어보세요. 작은 것도 좋고 큰 것도 좋습니다. 새로 배우려던 기술, 시도했던 다이어트, 시작하려던 부업,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각각에서 배운 교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했다가 작심삼일로 끝났다면 교훈은 뭘까요? 너무 무리한 목표를 세웠다는 걸 배웠습니다. 다음엔 하루 10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다가 어려워서 포기했다면 혼자 하기보다 강사나 멘토가 필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만의 성공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나면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할 때마다 데이터가 쌓인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패가 성공의 재료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했더라면, 이 말을 하기 싫다면 지금 해야 합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체력과 환경이 더 제한됩니다. 동의하시나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제 아버지는 70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대에 하고 싶었던 게 너무 많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다고, 이제 몸이 말을 안 들어서 후회만 남는다고 말이죠. 여기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50대는 열정과 경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시기입니다. 20대에는 열정은 있지만 경험이 없습니다. 70대에는 경험은 있지만 체력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50대는 다릅니다. 아직 건강하고 동시에 지혜도 있습니다. 이 황금 같은 조합을 놓치면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의 마지막 도전을 보세요. 85세에 금강산 관광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됩니다. 85세면 편히 쉬어야 할 나이입니다. 주변에서도 그랬습니다. 이제 쉬셔야지, 건강 생각하셔야지, 위험한 북한에 왜 가시려고 하느냐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느냐. 이게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소떼를 몰고 북한으로 갔습니다. 500마리가 넘는 소를 직접 몰고 휴전선을 넘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85세 노인이 평화를 위해 이런 일을 하다니. 역사에 남을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나이를 핑계 삼았다면 어땠을까요? 85세면 너무 늙었다고 포기했다면, 건강이 걱정된다며 집에만 있었다면 그 감동적인 장면은 없었을 겁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도 트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도전했기에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85세도 도전했는데 50대인 당신이 못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다음 달이 아니라 이번 달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매일 하루씩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52세에 세계 일주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꿈꿨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장 다닐 때는 시간이 없었고 자녀 키울 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루다가 52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도 여행을 꿈꿨지만 미루다가 결국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분은 바로 다음 달에 회사를 그만두고 배낭을 꾸렸습니다. 1년 동안 30개국을 여행했습니다. 돌아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고. 만약 60대까지 미뤘다면 체력적으로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이죠. 50대의 체력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실천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당장 전화기를 들고 미뤄뒀던 일의 첫 단계를 실행하세요. 배우고 싶었던 강좌가 있나요? 지금 바로 인터넷을 열어서 등록하세요. 시작하고 싶었던 사업이 있나요? 오늘 안에 사업자 등록 서류를 준비하세요. 만나고 싶었던 멘토가 있나요? 지금 당장 메시지를 보내세요. 핵심은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완벽한 때는 오지 않습니다. 60대가 되면 더 완벽해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핑계가 생깁니다. 건강 문제, 에너지 부족, 새로운 것 배우기 힘듦. 핑계는 나이가 들수록 늘어납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이미 99%를 이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오늘 첫 발을 내디디면 당신은 이미 특별한 1%가 됩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는 생각하면 바로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50대가 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은 좀 벌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혹시 이런 공허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통장 잔고는 늘어나는데 마음은 텅 비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진짜 대화는 나누지 못하고 겉도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여기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건 돈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집이 몇 채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행복을 좌우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관계가 건강과 수명까지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인간관을 보세요. 그는 사람이 곧 경쟁력이라고 믿었습니다. 돈이나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이었습니다.
무명의 젊은 엔지니어들을 믿고 큰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주변에서는 경험 많은 사람을 쓰라고 했지만 그는 사람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정주영이 조선소를 만들 때 한 젊은 엔지니어에게 배 설계를 맡겼습니다. 그 엔지니어는 배를 설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실수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그를 믿었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혼내는 게 아니라 격려했습니다. 그 엔지니어는 결국 한국조선업의 핵심 인재가 되었습니다. 정주영은 그렇게 사람들과 평생 신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사람들이 그를 도왔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직원들이 월급을 받지 않고도 버텼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거절할 때 옛 동료들이 나서서 보증을 섰습니다. 이게 바로 관계의 힘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친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어려울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면 지금부터라도 관계에 투자해야 합니다. 50대는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55세까지 일만 했습니다. 승진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모든 시간을 일에 쏟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은 자주 취소했고 가족과의 시간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임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올랐을 때 축하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떠나갔고 가족과도 멀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얻은 게 뭐지? 돈과 지위는 얻었지만 사람을 잃었다고 말이죠. 그 후 그분은 관계 회복에 모든 노력을 쏟았습니다. 오래전에 멀어졌던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마음은 풍요로워졌다고 합니다. 실천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녁 1년 이상 연락 안 한 소중한 사람 한 명에게 전화하세요. 문자가 아니라 전화입니다.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간단합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라고 말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라고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하면 뭔가 부탁할 게 있나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연락했다고 하면 상대방은 감동합니다. 그렇게 한 명씩 관계를 회복하세요. 매달 한 명씩만 연락해도 1년이면 12명입니다. 12명의 진짜 친구가 생기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이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관계는 돈처럼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쌓이면 평생 당신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50대가 되면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지치신 적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만 하는 친구, 항상 부탁만 하는 지인,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 이런 관계들이 제 에너지를 소진시켰습니다. 여기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관계의 정리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질 좋은 관계 5개가 표면적 관계 50개보다 낫습니다. 50대는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알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누구와 보낼지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선택을 보세요. 그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충성심과 능력을 동시에 본 것이 아니라 진정성과 열정을 가진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한 번은 고학력의 엘리트 지원자와 고졸 출신 지원자가 경쟁했습니다. 모두가 엘리트를 뽑으라고 했지만 정주영은 고졸 출신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의 눈빛을 봤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보였습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을 본 겁니다.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과 평생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위기 때마다 정주영 곁을 지켰고 회사가 어려울 때도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반면 이익만 따지는 사람들과는 과감히 거리를 뒀습니다.
회사가 잘 될 때만 찾아오고 어려울 때는 도망가는 사람들. 말로만 충성을 외치고 뒤에서는 딴짓하는 사람들. 정주영은 그런 사람들을 빨리 알아봤고 멀리했습니다. 시간 낭비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돌아보세요.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 있나요? 반대로 만나고 나면 기진맥진해지는 사람이 있나요? 전자는 키워야 할 관계고 후자는 정리해야 할 관계입니다. 이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대의 당신에게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53세에 대대적인 관계 정리를 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도 있었지만 과감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만날 때마다 남 험담만 했고 항상 부정적이었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홀가분해졌다고 합니다. 대신 그 시간에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친구들,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구하는 관계, 함께 성장하고 응원하는 사이. 그런 관계, 5개가 피상적인 관계, 50개보다 훨씬 값졌다고 합니다. 실천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이를 반으로 나눠 왼쪽엔 에너지 주는 사람, 오른쪽엔 에너지 빼는 사람을 적으세요. 솔직하게 적으세요. 아무도 안 봅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은 왼쪽에, 만나고 나면 피곤한 사람은 오른쪽에 적으세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 왼쪽 사람들과의 시간을 2배로 늘리세요. 한 달에 한 번 만났다면 2번 만나세요. 전화를 한 번 했다면 2번 하세요. 반면 오른쪽 사람들과는 정중하게 거리를 두세요. 약속을 거절하거나 만남의 빈도를 줄이세요.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도 그랬습니다. 그는 진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했지만 가짜들에게는 냉정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함께할 동료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관계의 질을 높이는 순간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50대. 이제는 관계도 선택하고 집중할 때입니다. 이 나이에 새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기존 관계에만 매달립니다. 하지만 그게 외로움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50대 초반까지는 학창시절 친구들, 직장 동료들 말고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새 친구를 사귄다는 게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여기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50대에 만나는 친구들은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관계가 됩니다. 왜일까요? 서로의 삶이 정리되어 있고 이해심이 높기 때문입니다. 20대에 만나는 친구들은 아직 자기 정체성을 찾는 중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50대는 다릅니다. 이미 자기 길을 걸어왔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압니다. 정주영 회장의 네트워킹을 보세요.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젊은 인재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70대가 넘어서도 대학을 방문하고 젊은 학생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들에게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고 시대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정주영이 75세 때 한 스타트업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 대표는 30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 차이가 너무 난다며 무슨 대화가 통하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그 청년과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해 배웠고 젊은 세대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든 어른들은 보통 자기 말만 하는데 정주영 회장은 달랐다고. 진심으로 배우려는 자세로 질문했고 경청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그 만남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고 지속적인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정주영을 끝까지 젊게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면 생각도 늙습니다.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새로운 자극이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다릅니다.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뇌도 활성화되고 마음도 젊어집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56세에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대부분 자기보다 어리거나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었는데 다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자기만 새로 들어온 사람 같아서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 달라졌습니다. 등산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나이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산에 오르면서 나누는 이야기들, 정상에서 함께 먹는 도시락, 하산 후 마시는 차 한 잔.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동호회가 삶의 활력소라고 합니다. 실천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새로운 모임에 하나 참여해 보세요. 등산 모임, 독서 클럽, 봉사활동, 취미 강좌,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진짜 관심 있는 분야여야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과는 나이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70대가 20대와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골프를 좋아하면 골프장에서, 사진을 좋아하면 사진 동호회에서, 봉사에 관심 있으면 봉사단체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괜찮습니다. 모두가 처음엔 낯선 사람입니다. 한 달에 한 명씩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1년이면 12명입니다. 그중 3명만 진짜 친구가 되어도 성공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평생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던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나이는 관계 형성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자산입니다. 50대.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에 완벽한 나이입니다. 일이 바빠서 운동은 나중에, 증상이 심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으로 건강을 미루고 계신가요? 저도 50대 초반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52세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압도 높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기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50대는 건강관리의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관리하면 80대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놓치면 60대부터 고통받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대는 몸이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시기라고, 이 경고를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말이죠. 정주영 회장의 후회를 보세요. 그는 평생 일 중독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 밤 11시에 퇴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없었습니다. 건강검진도 제대로 안 받았고 증상을 무시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았고 피곤해도 쉬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년에 건강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겼고 여러 합병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정주영은 이것을 가장 후회했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건강을 챙겼더라면 지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돈과 명예는 얻었지만 건강을 잃었다고 말이죠. 그의 측근이 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주영이 병상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루 30분만 운동했어도 좋았을 텐데, 1년에 한 번만 제대로 검진받았어도 좋았을 텐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한국 최고의 성공한 사업가도 건강만큼은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사업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50대가 넘어가면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20대처럼 며칠 쉬면 괜찮아지는 게 아닙니다. 제 친구 하나는 54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평소 혈압이 높다는 걸 알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치료를 미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고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예전처럼 걷지 못합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몇 번만 갔어도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시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이죠. 건강 없이는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프면 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게 많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병원에 누워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정주영도 깨달았던 진실입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을 뿐이죠. 실천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당장 병원 예약을 하세요. 미뤄뒀던 건강검진,
치과 검진, 관절 검사, 무엇이든 좋습니다. 바빠서라는 핑계는 이제 그만입니다. 일정표를 보고 시간을 만드세요. 회의를 미루고 약속을 조정하고 시간을 내세요. 당신의 건강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두통이 자주 생기나요? 무릎이 아픈가요? 숨이 차나요?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신호가 큰 병의 시작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증상을 참지 마세요. 참는 게 강한 게 아닙니다. 바보 같은 겁니다. 지금 병원에 가는 2시간이 나중에 몇 년을 살릴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라고 하면 헬스장, 다이어트 같은 큰 결심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시작도 못하고 포기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51세에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1년 헬스장 등록을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열심히 갔는데 한 달도 못 채우고 그만뒀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여기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50대 건강관리의 핵심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입니다. 하루 30분 걷기가 3시간 헬스장보다 효과적입니다. 왜일까요? 지속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헬스장은 의지가 필요하지만 걷기는 습관이 됩니다. 의지는 한계가 있지만 습관은 평생 갑니다. 정주영 회장의 교훈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가 후회한 만큼 우리는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30분만 운동했어도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거창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매일 30분 걷기만 했어도 좋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몸이 자본인데 자본을 관리 안 한 게 가장 어리석었다. 이것이 정주영의 고백이었습니다. 회사 자본은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했으면서 자기 몸이라는 자본은 방치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차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몸은 고장날 때까지 방치합니다. 통장 잔고는 매일 확인하면서 건강 상태는 1년에 한 번도 안 챙깁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50대 이후 하루 30분 걷기를 꾸준히 하면 심혈관 질환이 40% 감소합니다. 당뇨병 위험이 30% 줄어듭니다. 치매 발병률도 낮아집니다. 놀라운 건 격렬한 운동보다 꾸준한 걷기가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50대 몸은 무리한 운동을 원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고 꾸준한 자극을 원합니다.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3세부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 걷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운동화, 신고집 근처를 걷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몸이 적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안 걸으면 뭔가 허전했습니다. 3개월쯤 지나니 완전히 습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2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걷습니다. 출장을 가도 호텔 근처를 걷습니다. 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체중이 8kg 줄었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당뇨 전 단계였던 혈당 수치도 정상이 되었습니다. 무릎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아침 산책을 하면서 머리가 맑아집니다. 하루를 계획하고 생각을 정리합니다.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자연을 보면서 걷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30분의 투자로 하루 24시간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실천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30분 걷기를 시작하세요. 아침 산책이든 저녁 산책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습관이 됩니다. 캘린더를 준비하세요. 걸은 날마다 큰 체크 표시를 하세요. 목표는 21일 연속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21일 연속으로 하면 습관이 형성됩니다. 하루도 빠지지 마세요. 비가 와도 우산 쓰고 나가세요. 피곤해도 일어나세요. 약속이 있어도 시간을 조정하세요. 21일만 버티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이 30분만 걸었더라면 하고 후회한 것처럼 당신은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60대에 시작하는 것보다 50대에 시작하는 게 10년을 버는 겁니다. 매일 30분, 이것이 당신의 미래 30년을 바꿉니다. 은퇴 자금만 더 모으면, 목표 금액만 달성하면. 그런데 그 금액에 도달해도 또 다음 목표가 생깁니다. 이런 끝없는 레이스에 지치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10억을 모으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모으고 나니 20억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20억을 모으니 30억이 필요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여기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돈만 쫓다가 정작 돈으로 사고 싶었던 시간과 경험을 잃어버립니다. 50대는 돈과 의미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무작정 돈만 쫓아서는 안 됩니다. 왜 돈이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정주영 회장의 돈 철학을 보세요. 그는 한국 최고 부자였지만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점심은 직원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옷도 몇 벌 안 가지고 있었고 같은 옷을 계속 입었습니다. 비싼 차를 타지도 않았고 호화로운 집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관 속에 돈을 가져갈 수 없다. 돈은 쓰는 법을 알아야 가치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사치에는 돈을 쓰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곳에는 아낌없이 썼습니다. 장학금을 만들어 가난한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병원을 지어 아픈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문화재를 보존하고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에게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돈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의미 있게 쓸까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의 마인드입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모으는지도 모르고 그냥 모읍니다. 불안해서 모읍니다. 남들도 모으니까 모읍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돈을 쓸 때가 왔는데 쓰지 못합니다. 아까워서, 불안해서 습관적으로 계속 모으기만 합니다. 제 선배 한 분이 그랬습니다. 평생 아껴서 30억을 모았습니다. 은퇴하면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니까 돈 쓰는 게 두려웠습니다. 여행 가자는 부인에게 돈 아깝다고 했습니다. 취미 생활 하자는 자식들에게 아직 이르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을 모으느라 살아야 할 때를 놓쳤다는 걸 말이죠. 다행히 초기 발견으로 치료는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것 다 합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실천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충분함의 기준을 정하세요. 나는 얼마가 있으면 충분히 행복한가? 솔직하게 계산해 보세요. 집값,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 구체적인 숫자를 적어보세요.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명확한 숫자로 봐야 합니다. 그 금액을 넘어서면 어떻게 할 건지도 정하세요. 자녀에게 줄 건가요? 기부할 건가요? 경험에 쓸 건가요? 목적 없이 그냥 모으기만 하지 마세요. 정주영 회장처럼 돈을 의미 있게 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도구입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당신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50대는 이 균형을 잡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중요합니다. 경험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합니다. 통장 잔고만 보지 말고 인생 잔고를 보세요. 당신의 인생 잔고는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행, 취미, 배움을 돈 아까워서 미룹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장 후회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공감되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51세에 사진 강좌를 듣고 싶었는데 수강료가 아까웠습니다. 50만 원이면 그냥 저축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미뤘습니다. 여기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물건 구매보다 경험 구매가 10배 더 오래 행복감을 줍니다.
새 차를 사면 처음 몇 달은 기분이 좋지만 금방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여행의 기억, 배움의 즐거움, 새로운 경험의 감동은 평생 남습니다. 50대에 쌓은 경험과 추억이 노년의 정신 건강을 지킵니다. 정주영 회장의 사례를 보세요. 그는 사업에 성공한 후에도 직원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투자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주었습니다. 외국의 선진 기술을 배우게 했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단순히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성장할 기회를 준 겁니다. 자신도 끊임없이 새로운 산업을 공부했습니다. 70대가 넘어서도 해외 출장을 다니며 최신 기술을 배웠습니다. 전시회를 보고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책을 읽고 전문가들과 대화했습니다. 돈을 쓰는 방법을 알았기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돈은 경험을 사는 도구였습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정주영이 80세가 넘어서 북한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주변에서 위험하다고 만류했습니다. 돈도 많이 드는데 왜 그런 모험을 하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갔습니다. 분단된 조국을 두 눈으로 보고 싶었고 평화의 가능성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 경험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통장 잔고는 늘어나는데 추억 잔고는 텅 비어 있지 않나요? 돈을 모으느라 정작 돈으로 살 수 있는 경험을 놓치고 있지 않나요? 50대는 아직 건강하고 시간도 있습니다. 지금 경험하지 않으면 70대가 되어서는 체력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부부는 55세에 1년간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면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갔습니다. 40개국을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현지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돌아와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다고. 그 1년이 지난 50년보다 더 값졌다고 말이죠. 만난 사람들, 본 풍경들, 느낀 감정들이 평생 자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파트는 살 수 있지만 그 경험은 다시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60대인데 여전히 그때 이야기를 하며 행복해합니다. 반면 제 친구는 달랐습니다. 평생 아껴서 돈을 모았습니다. 여행 가자는 가족들을 매번 거절했습니다. 취미 생활도 돈 아깝다며 안 했습니다. 은퇴하면 하겠다고 미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관절염으로 멀리 걷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돈은 있는데 쓸 수 없는 몸이 된 겁니다. 실천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달 예산의 10%를 경험에 투자하세요. 가족과의 여행, 배우고 싶었던 강좌, 콘서트 티켓, 전시회 관람,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물건이 아니라 경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새 옷을 사는 대신 요리 수업을 듣는 겁니다. 새 차를 바꾸는 대신 가족 여행을 가는 겁니다. 매달 한 가지씩만 경험에 투자해도 1년이면 12가지 새로운 추억이 생깁니다. 5년이면 60가지입니다. 이 추억들이 쌓여서 풍요로운 노년을 만듭니다. 70대가 되어 돌아볼 때 통장 잔고는 기억 안 나지만 경험은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정주영 회장이 돈을 의미 있게 썼던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돈은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있는 겁니다. 6개월 후 통장 잔고가 조금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당신의 인생 잔고는 훨씬 풍요로워질 겁니다. 경험에 투자하세요. 그게 진짜 투자입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현재를 놓치고 있지 않나요? 저도 한때 과거의 실수들을 되새기며 수개월을 보냈습니다. 자, 발세, 회사를 옮긴 결정이 잘못된 게 아닐까 후회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 불안했습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은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여기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50대가 현재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20대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50대는 압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말이죠.
정주영 회장의 현재 중심 사고를 보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것이 그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는 매 순간을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즉석에서 결정하고 바로 실행했습니다. 나중에라는 말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정주영이 어느 날 직원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음 주에 검토해서 다음 달에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주영은 물었습니다. 왜 다음 주에 검토하나? 지금 검토하지. 왜 다음 달에 시작하나? 다음 주에 시작하지. 그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정주영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다음 주까지 살 거라고 확신하나? 나는 확신 못하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하네. 이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과장된 것 같지만 진실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내일은 보장된 게 아닙니다. 특히 50대가 넘어가면 더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54세에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살았지만 그 경험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전까지는 항상 나중에 미뤘습니다. 자식들과 여행도 나중에, 아내와 데이트도 나중에, 부모님 모시는 것도 나중에. 그런데 죽음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바로 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은 바로 만납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선물로 생각합니다. 그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죽다 살아나니 모든 게 달라 보인다고.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고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과거의 후회에 시간을 쓰고 미래의 걱정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은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가족과 있으면서도 일 걱정을 합니다. 친구를 만나면서도 다음 약속을 생각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47%를 현재가 아닌 곳에 있다라고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불행하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실천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딱 한 가지만 의식하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 밥 먹을 땐 밥맛에 집중하세요. 음식의 맛, 질감, 온도를 느껴보세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넣고 눈을 보며 대화하세요. 걸을 땐 걷는 것에 집중하세요.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의 촉감, 주변의 소리를 느껴보세요. 일할 땐 일에 집중하세요. 멀티태스킹하지 말고 한 가지에만 몰입하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울 겁니다. 금방 딴 생각이 날 겁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현재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하세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 얼마나 현재에 있었는지 돌아보세요.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한 달쯤 지나면 확실히 달라진 걸 느낄 겁니다. 과거 후회가 줄어들고 미래 불안도 줄어듭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이 충만해집니다. 정주영 회장이 매 순간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6가지 진실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50대는 타인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조선업에 도전했을 때처럼 남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의 길을 가세요. 두 번째 진실은 도전의 나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50대는 경험과 열정이 만나는 최적기입니다. 정주영은 56세에 조선소를 세웠고 15세에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50대의 도전은 20대보다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세 번째 진실은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주는 관계에 집중하고 에너지 빼는 관계는 정리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인연도 만드세요. 50대에도 깊이 있는 새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정주영이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당신도 관계에 투자하세요. 질 좋은 관계 5개가 표면적 관계 50개보다 낫습니다. 네 번째 진실은 건강은 협상 불가라는 것입니다. 매일 30분의 투자가 30년을 바꿉니다. 정주영 회장조차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걸 가장 후회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30분 걷기를 시작하세요. 미뤄뒀던 건강검진도 바로 예약하세요. 50대는 건강관리의 골든타임입니다. 5번째 진실은 돈은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경험과 의미에 투자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정주영은 한국 최고 부자였지만 검소하게 살았고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썼습니다. 통장 장어만 쌓지 말고 추억 장어도 쌓으세요. 물건이 아니라 경험에 투자하세요. 70대가 되어 기억하는 건 돈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6번째 진실은 지금 이 순간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과거 후회와 미래 불안 대신 현재에 집중하세요. 정주영의 좌우명처럼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매 순간을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세요. 밥 먹을 땐 밥맛에,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게, 걸을 땐 걷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정주영 회장의 마지막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해봤어? 해봤어. 이 단순한 질문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늦어서, 어려워서. 하지만 정주영은 85세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제가 이 6가지 진실을 실천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았으니까요.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바로 만납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세요. 6가지 중 딱 하나만 골라 내일부터 실천하세요. 모두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하는 겁니다. 하나가 습관이 되면 다음 걸 시작하세요. 6개월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했더라면. 이 말을 하기 싫다면 지금 하세요. 50대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경험과 열정이 만나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보여준 것처럼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경험, 인맥, 지혜가 지금 빛을 발할 때입니다. 마지막 당부를 드립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도하는 겁니다. 정주영도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데이터로 받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50대,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로 당신이 오늘부터 실천할 한 가지를 공유해 주세요. 남의 시선 벗어나기인가요? 새로운 도전 시작하기인가요? 관계 정리하기인가요? 건강관리 시작하기인가요? 경험에 투자하기인가요? 현재에 집중하기인가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함께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 갑시다. 정주영 회장의 말처럼 해봤어. 해봤어.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